누구나 자신감 있는 삶을 원합니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나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지금부터 성공적인 인생을 만드는 자존감 높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늦지 않았을까? 내가 바뀔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앞으로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방향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변할 수 있고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나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고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작은 시작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분들이 자신감이 넘치거나 항상 긍정적인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을 선택하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성숙하게 행동합니다. 결국 자존감이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시작되고 그 시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적인 흐름이 나타납니다. 먼저 걱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혹시 나를 무시하지 않을지, 작은 상황에도 계속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확장되면서 스스로를 더 불안하게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최악을 미리 그리는 습관입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준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부정적인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 방향으로 스스로를 이끌어갑니다. 이는 결국 스스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꼴이 되곤 합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과 거리감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지만 그 결과 더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의심하거나 방어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만 버티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벽을 쌓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려 하면서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강해서가 아니라 지금 많이 지쳐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조금씩 풀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존감 변화는 노년기에 가장 급격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기를 마무리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시간을 정리하고 앞으로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나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기. 그래서 오히려 더 여유있게, 더 의미있게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도 특별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답게 살아가며 주변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늦은 시작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간이 쌓이는 과정입니다. 그 시간 속에는 경험이 있고 이해가 있고 지혜가 함께 쌓여갑니다. 물론 몸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삶의 깊이는 오히려 더 풍부해집니다. 좋은 와인이 시간이 지나며 더 깊은 맛을 만들어가듯 사람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더 이해하고 나답게 살아가는 시간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자존감 높은 내가 만들어집니다. 자존감을 갖춘 다음에는 앞으로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살펴봐야 합니다. 목표라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입니다. 엄청 크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여유있게, 조금 더 의미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정해지는 순간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방향은 지금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결국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선택들은 변화된 상황을 만들고 모든 도전을 기회로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고 자극을 느끼고 싶고 삶의 활력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또한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웃고 여유를 느끼고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삶, 건강한 몸과 마음 역시 누구나 바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모든 것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새로운 목표를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이 욕구들을 다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회복되고 삶의 방향이 잡히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활력입니다. 억지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생기고 하루를 살아가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생각이 유연해지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편안함과 호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유머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일상 속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하는 폭도 넓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특별한 능력이 생겨서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결국 활력 있는 삶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존감, 삶의 방향, 그리고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삶을 바꾸는 힘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는 흔히 지식을 채우는 것을 떠올립니다. 많이 알고 많이 배우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식이 머릿속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아직 힘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작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때 비로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는 것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완벽한 행동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쌓이면서 지식은 경험이 되고 경험은 결국 능력이 됩니다. 능력은 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반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쌓는 것보다 능력의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상황의 최적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는 상황, 타인, 그리고 나 자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상황과 타인에만 집중하고 정작 나 자신과의 관계는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을 피하려고 참고 내 감정을 숨기고 나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이해하고 솔직해지고 스스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단순히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와 흐름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모두가 좋은 선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의 최적화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포기할 것인지 마주할 것인지 그 선택 하나가 결과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려움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어려움을 문제라고 생각하면 점점 더 작아지고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도전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움직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그 의미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집중하느냐입니다. 문제에 계속 집중하면 에너지는 소모되고 내가 원하는 결과에 집중하면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성장하는 사람은 위기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그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멈출 것인지 도전할 것인지 그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진정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많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장은 경쟁이 아니라 공존으로 이어질 때 더 의미를 가집니다. 그때 비로소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지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멈추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작은 행동이 쌓이면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에너지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가 모이면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 그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그 에너지를 믿고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입니다.